현재 연금에 비해 돈이 굴러가는 속도, 동일하게 모은 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모두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요즘같이 지출이 많은 시기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고 보험을 살펴보면요. 요즘 상품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보장도 넓고 혜택도 많고 광고 문구도 솔깃하죠. 그에 비해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괜히 비싸 보이고 보장도 작아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비싸 보인다고 옛날 거라고 무턱대고 해지했다가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주고도 가입할 수 없는 보물 같은 보험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요. 가지고만 있어도 좋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6가지 이걸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혹은 내 보험이 잘못된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진짜 보물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첫 번째는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된 일반상해 위료비입니다. 일반상해 위료비는 1세대 실손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일반 실손은 입원은 100% 보장, 통원은 5,000원, 자기부담금이라는 형태로 완전한 100% 보장은 아니었지만 일반상해 위료비는 입원, 통원 상관없이 전액 100% 보장, 자기부담금 0원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 보장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통원 시 한도에도 있었습니다. 실손은 통원 한도가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선, 약제비를 포함하면 최대 30만원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이 일반상해 위료비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되었습니다. 즉 일반 실손으로는 통원으로 처리할 수 없던 비싼 치료 비용까지 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실손에서 MRI 검사 같은 비싼 치료 비용을 통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통원 한도 20에서 25만 원을 제하면 내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상해 위료비에서는 최대 한도가 보통 1,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가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원으로 큰 치료비가 나와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실손으로는 한의원과 치과치료 대부분이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한약 처방, 임플란트 역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최대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5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상해 위료비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의 상식을 깨버리는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이런 일반상해 위료비의 아쉬운 단점은 전액 보상인 만큼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요. 실손은 질병특약과 상해특약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만약에 실손을 전환하고 싶다고 하시면 질병만 혹은 상해만 선택해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다는 질병 쪽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질병 쪽만 교체하고 일반 상해 위료비 보장 혜택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두 번째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가입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줄여서 1배책이라고 하는데요. 상담할 때 가끔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보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특약입니다. 그만큼 내용 면에서 혜택이 정말 큰 특약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1배책은 그 배상금이 보상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강점이라면 적용 범위에 있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소유 주택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넓은 범위와 배상에 대한 활용도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특약 중 하나인데요. 물론 이 특약은 현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1배책과 2009년 8월 이전 1배책 간에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비갱신형과 자기 부담금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1배책은 대부분 갱신형인데요. 2009년 이전 가입된 1배책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입니다. 1배책 자체가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특약은 아니지만 갱신형은 평생 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갱신형은 20년 혹은 30년만 내면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자기 부담금에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된 1배책은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인데요. 이후부터는 이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되었고요.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자기 집 누수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누수로 우리 집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요. 2009년 8월 이전 1배책에서는 198만 원이 보상되지만 현재 1배책에서는 150만 원만 보상되는 것이죠. 이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은 작은 사고일수록 체감이 커지는데요. 친구 핸드폰을 파손해서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현재 1배책에서는 10만 원이 보상되지만 2009년 이전 1배책에서는 28만 원이 보상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정말 제가 가능만 하다면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특약 중 하나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세 번째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입한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유사암에 대한 손해율을 높게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 가입 한도가 일반암 진단비에 20%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려면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도 때문에 아쉬워하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 사이 4년간 20% 한도 제한을 풀었었습니다. 처음에는 40%를 시작해서 2천만 원 한도, 나중에는 5천만 원 한도까지 나왔고요. 막바지에는 일반암 진단비 한도에 10배까지 넣을 수 있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2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보험이 있었던 거죠. 유사암 진단비 20%의 룰은 현재 다시 강력하게 부활했고요.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각 보험사에 공문을 통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이런 화려한 유사암 진단비 한도는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은 2005년 이전에 가입된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특정 상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2005년 이전에 가입된 비갱신형이라면 모든 보험 상품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은 가입할 때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올해 가입하는 것보다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비싸죠. 나이에 따라 질병에 걸릴 위험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럼 20년 전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게 저렴하겠죠? 그리고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예정이율, 즉 금리로 돈을 굴려서 미래의 보험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같은 미래의 보험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요. 금리가 낮으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금리 흐름을 보면요. 2001년도 6.5%, 2005년도 4.25%에서 그 이후에도 쭉 낮아져서 현재는 2.75%까지 낮아졌습니다. 즉, 금리의 흐름만 봐도 과거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것이죠. 이렇게 나이와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 이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은 현재 기준에 비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분문율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완납한 보험은 내용을 떠나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계사도 안 건드리는 보험을 해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지 환급금이 필요해서인데요. 이미 완납이 끝난 보험 같은 경우엔 해지 환급금이 80에서 90%에서 많게는 100%가 넘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에는 약간 대출이라고 해서요.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돈이 급하시면 해지 대신 이걸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해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바로 CI 보험 때문입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라 보상 범위가 좁아서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요. 거기에 납입 기간이 55세 납, 60세 납 같이 나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10년, 15년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절대로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환급률 때문입니다. CI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가 보장 비용으로 나가고 일부 적립금으로 굴러가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보험료의 60에서 65% 정도가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유를 만나 굴러가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 당시 가입한 상품의 금리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당시에 CI보험의 해지 환급률을 확인해 보면요. 70%에서 80%대, 많게는 90%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로 굴러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 CI보험의 중대한 암에는 갑상선 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모든 암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갑상선 암은 이후부터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과 함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반암에 포함되느냐, 유사암에 포함되느냐는 차이가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CI보험의 중대한 암은 이후의 일반암 진단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CI보험을 살펴보면 1~3종 수술비 특약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3종 수술비는 현재까지 출시된 수술비 보험 중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특약입니다. 현재는 보장되지 않는 임플란트 시 치조골 이식 수술이 보장되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2005년도 이전에 가입된 비갱신형 보험은 CI보험이라고 해도 결코 해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가입된 무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2017년도에 출시된 혁신적인 보험의 형태인데요. 납입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면 환급받는 돈은 없지만 보험료가 일반형에 비해서 20%에서 30%가량 저렴해요. 당시 낮은 금리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가입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무해지 환급형의 등장이었죠. 예시는 2019년도 4월에 가입된 보험인데요. 일반형과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료가 30%가량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해지를 생각하고 보험 가입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해지할 생각도 없고 보험료도 30% 이상 싸다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중도 해지 시
해지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료가 싼 것은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 중 중도 해지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죠. 대신 이 당시의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환급률이 크게 상승하는데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 90%대에서 나이에 따라 160%를 상회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즉, 보장이 약간 안 좋아도 20년까지만 유지한다면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 보험료를 더욱 낮추기 위해 납입 만기 후에도 해지 환급률이 낮아지는 형태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도 사이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가입된 보험들은 이미 5년, 7년을 납입해서 해지하면 손해도 크지만요, 완납을 하게 되면 보장의 유불리를 떠나서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때 당시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보험료를 못 낼 정도의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해지를 하시면 안 되겠죠?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마지막 6번째는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된 연금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됐던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이율이 적은 게 4에서 5%대에 IMF를 한창 극복하던 1997년, 1998년 사이에는 최대 10%대의 연금보험도 있었는데요. 아니, 현재는 7, 8%를 보증해주는 연금도 있는데 10%는 몰라도 4, 5%대가 뭐가 높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7, 8%를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은 단리고요. 이때는 복리 기준입니다. 단순하게 20년을 계산하면 단리 8%는 160%의 수익률이 되고 복리 5%는 265% 수익률이 되죠. 30년을 계산하면 단리 8%는 240%, 복리 5%는 432%로 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 시기 연금의 장점은 높은 복리 수익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현재보다 평균 사망 연령이 매우 낮았는데요. 연금에서는 평균 사망 연령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연금보험은 죽을 때까지 매월 동일한 연금보험금을 주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그동안 모은 돈을 기준으로 고정된 연금액을 계산하려면요, 가입한 사람이 몇 살에 사망할지를 예측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생명표라는 것을 참고하는데요. 경험 생명표는 생명보험사의 가입자들을 기준으로 평균 수명 통계를 낸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바뀌어서 현재는 10회 경험 생명표까지 나왔는데요. 2000년이 포함된 3회 경험 생명표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68.4세, 여자는 77.9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인 10회 경험 생명표에서는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로 늘어났죠. 남자가 그동안 모은 1억 원을 가지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2000년 가입 기준에서는 평균 생존 기간을 8.4년으로 가정하고 월 연금액이 계산되고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생존 기간을 26.3년으로 가정하고 월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동일하게 모은 자금에 대해서 연금액 차이가 꽤 클 것 같죠? 그래서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은요, 현재 연금에 비해 돈이 굴러가는 속도, 동일하게 모은 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모두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5년 전이라 가입자 대부분이 납입을 끝내서 해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더 좋은 투자 유혹 때문에 해지해서 재투자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간혹 있는데요. 이보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은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결과가 100% 보장되지 않는 거죠. 대부분 해지하셨던 분들을 보면요. 이 보험의 진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상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6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했던 일반상해 위료비. 이번 통원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로 순수 100% 보장되는 특약이고요. 현재는 보상이 안 되는 한방치료, 치과치료, 산재사고, 자동차 사고가 보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했던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고 무엇보다 비갱신형이라는 장점이 있었죠. 세 번째,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입했던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가 일반안에 20% 제한이 없어서요. 높은 한도를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2005년 이전에 가입했던 모든 비갱신형 보험. 20년 어릴 때 가입해서 당시 금리가 높아서 현재보다 매우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3종 수술비,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는 등 현재는 가입이 안 되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가입된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일단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크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면 높은 환급률이 되기 때문에 보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납입 만기까지는 반드시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이 시기에는 높은 복리금리에 평균 수명도 짧아서 동일한 적립금 대비 연금액이 매우 큰 시기라고 했고요. 이상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6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증권을 확인해 보셔서요. 이상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웃돈을 준다고 해도 못 구하는 내용이니까요.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있든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 씨한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